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중에서 왜 공부는 재미가 없는 걸까요?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 법 혹시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쾌락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뇌에는 이 보상중추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거나 행했을 때 그로부터 모종의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내 의도대로 내 행동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일종의 성취감이 생깁니다. 뇌 속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죠. 그 결과물로서 도파민, 엔돌핀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이 우리 뇌 속에 일정한 느낌 또는 감각으로 각인되고요.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비슷한 쾌락을 또 추구하도록 우리의 뇌와 마음을 추동합니다. 자, 여기서 또 한 번의 성취감을 얻게 되죠. 그럼 우리 뇌의 보상중추가 우리에게 쾌감을 또 한 번 선사하고요. 우린 이 쾌락 때문에 그 행동을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무한정 반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놈의 공부, 이 학문이란 것들은 우리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.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. 모르는 거 투성이고 문제를 풀면 번번이 틀립니다. 성적도 늘 제자리고요. 떨어지진 않으면 다행이죠. 그래서 쾌락은커녕 이 불쾌감만 심해져요.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학문 수준이 심화될수록 이 열패감은 더 심해지죠. 한마디로 여러분들 뇌의 보상중추가 당초에 작동할 일이 없어요. 뭔가를 성취한 적이 없으니까. 오히려 이런 실패 경험이 여러분들 뇌와 심리에 부정적인 느낌,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각인돼 버립니다. 그래서 이게 심해지고 누적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심리적으로 회피 기제가 생겨버려요. 바로 이 기제가 그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죠. 자, 그래서 게임 중독, 섹스 중독, 아편 중독, 쇼핑 중독, 유튜브 중독 이런 건 많은데 정작 공부 중독, 지식 중독, 독서 중독 같은 건 없는 거예요. 우리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따른 보상들이 상대적으로 즉각적이고 쉽게 얻어지는 것들,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뇌의 보상중추를 빨리 또 자주 자극할 것이고 그로 인한 쾌감을 또 빨리 더 자주 느끼고 싶도록 우리의 뇌와 심리가 우리를 계속 추동할 테니까요. 그게 바로 중독에 이르는 메커니즘이에요. 하지만 이 공부나 독서는 중독되기가 무척 힘들죠. 지식 추구라는 그 행동에 따른 성취감들이 그리 즉각적이지도 않고요. 손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공부 중독자들은 있습니다. 책을 볼 때마다 일취월장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괄목상대해지는 사람들이 있죠. 지식 추구에 있어서 열패감이 없는 사람들, 실패를 잘 모르는 사람들, 공부에 지속적인 쾌락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소위 공부 중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? 자, 둘 중 하나죠. 난놈이거나 주변 환경이 좋은 거예요. 자, 첫 번째 난놈이라는 건 그냥 타고난 공부 능력자라는 뜻이죠. 그냥 그런 천재들이 있죠.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만나도 그냥 이 책, 저 책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, 그래서 한 계단씩 계속 학문적으로 레벨업 되는 사람들, 공부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업글이 선천적인 태생적 학자 유형의 인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이런 유형들은 극에 극소수죠. 0.01%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그럼 결국 환경의 문제라는 건데, 그렇다면 이 환경의 의미가 뭘까요? 바로 피드백 제공자의 존재입니다.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아마 뇌과학 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공부법 원리가 절대 생경하지 않을 텐데요. 이건 이번 23년 1월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에도 써있죠. 단기적으로 저장된 의미 기억을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법. 첫째는 반복,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피드백입니다. 자,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한 명제예요.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공부법 명제는 이러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도 그게 진짜로 맞는 건지 검증되지가 않는다면 학습으로 겨우 어렵게 구축한 우리 뇌 속 새로운 신경망을 절대 제대로 강화할 수가 없다. 이걸 정말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. 아무리 열심히 반복
또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해도 그게 맞는지 검토해줄 제대로 된 피드백 제공자가 부재하다면 그 공부는 시체말로 뻘짓이 될 공산이 크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바로 이 뻘짓이라는 느낌, 감각, 기억이 바로 불쾌함이 되는 겁니다. 공부와 관련해 속칭 안 좋은 추억이 누적되는 거죠. 이와 반대로 주변에 좋은 멘토든 선생님이든 엄마 아빠든 형이나 언니든 훌륭한 선배든 여하튼 이렇게 적절한 피드백 제공자들, 이런 피드백 제공자들이 있는 경우, 그래서 이 피드백 제공자들 덕분에 공부하다가 몰랐던 것들을 때때마다 잘 극복하게 됐다거나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자주 겪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학습 쾌락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요. 바로 학습에 대한 쾌락, 그리고 그 쾌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는 의미죠. 왜냐하면 비록 환경의 도움이 크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깨달았다는 느낌, 성취감이라는 감각을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배웠던 것들이 장기 기억화돼서 이 테스트 결과도 되게 좋고요. 공부와 관련하여 속칭 기분 좋은 추억이 많이 누적된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텐 학습된 무기력이 없습니다. 오히려 도전 의식이 충만하죠. 이것도 중독이라면 중독이죠. 책 중독, 지식 중독. 아주 어릴 때부터 길게는 초등학생 때까지 대개는 이 역할을 부모가 해주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한 부모를 두면 좋다는 이유가 단순히 그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점도 있지만 부모가 적절한 학습 피드백을 잘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커요. 자, 그럼 중고등학생 때는 이 역할을 누가 해주나요? 대부분은 선생님이죠. 아니면 주변 친구라든가 선배, 멘토들이 해주기도 하고요. 사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도 이 피드백 때문이죠. 개인과의 개인 교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잘 보면요,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을 꽤 귀찮게 하는 편이에요. 질문이 많죠. 궁금한 게 많으니까. 궁금한 게 많다는 건 공부를 제법 치열하게 했다는 뜻입니다. 치열한 만큼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. 그 고민을 해소시키고픈 욕망도 충만해지는 거죠. 이건 당연한 거예요.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해마 때문입니다. 이것도 이번 우리 북클럽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. 자, 문제는 이 고민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는 학습의 쾌락을 느끼는 공부 중독자들이 될 수 있는데, 해결이 어설펐다거나 해소 자체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중독된 열패감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학습에 유리하다는 그 환경, 바로 그 좋은 학습 환경의 진짜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? 왜 공부에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냐? 실패한 경험이 너무 자주여서요. 뭘 배우든 잘 모르겠다는 느낌,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 감각, 단기 지식에만 머물 뿐 당초에 장기 기억화가 안 된다는 그 기억상의 한계, 바로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 자꾸 노출돼서 공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중독된 거예요. 그리고 이 감정 중독은 거의 대부분 적절한 피드백 제공자가 이 부재한 탓에서 기인한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좋은 교재나 콘텐츠를 찾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피드백 제공자를 마련하는 데에도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상위 0.01%의 천재가 아니시라면요. 자,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북클럽과 메타 컨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죠. 이 인문학 클래스들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피드백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. 이건 작년 22년 12월 우리 북클럽 선정도서였던 이 공부법 책에도 쓰여있던 말이죠. 좋은 책이라는 건 뭐다? 낯설음, 즉 생경한 표상과 스키마를 주는 책이다. 자,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이 대체적으로 읽기가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.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본인 뇌의 신경회로, 기존의 신경망 패턴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금 더 진화된 정보와 이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요. 그래서 본인 역량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는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이상한 건 이걸 반복의 법칙으로만 해결하려는 공부 태도예요. 그게 수준 높은 내용들일수록 반복만으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장기 기억이 될 수 없어요. 아니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거나요. 적절한 피드백 공부법, 이게 바로 도파민과 엔돌핀을 제공하여 학습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공부법의 또 다른 퍼즐, 또 다른 마스터 키인 겁니다.